드디어 하게 되는 소원. 작은 엄마, 이모 서로 미루시는 건가요? 가위바위보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안 하나? 네, 시작하겠습니다. 홍석균 선생님을 모셔야겠어요. 오늘은 안 모시고. 오늘은 안 모시고 홍석균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 처음 간이식이 1988년에 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느 병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렇게 유명하군요. 간들간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우리 팀이다. 이번 시간에는 간들간들 팀의 엄마 그리고 작은 엄마와 같은 존재 두 분을 모시고 소아 간이식 성인과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엄마와 같은 존재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어린이 간이식 담당하고 있는 이남준입니다. 작은 엄마? 이모지 이모. 이모. 저는 소아 간이식을 담당하고 있는 안혜영 간호사입니다. 어떤 경우에 소아들이 간이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른들과 같이 간이식에 적응증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원인이 조금 어른들이랑 다르죠. 만성 간부전보다는 급성 전격성 간부전이라서 원인 모르고 간이 망가지는 제일 대표적인 게 담도 폐쇄증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담도가 간 안팎으로 다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담즙 정체로 인한 간 경변증이 진행이 돼서 어린이 간이식의 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요. 그거 다음으로 많은 게 대사성 질환. 특정 엔자임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간이라는 게 영양소도 저장을 하고 독소도 분해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되지 않아서 뇌성 변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콩팥이 망가지거나 뼈가 약해지거나 심장에 문제가 되거나 이제 그런 2차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식을 진행을 해서 그 엔자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 그리고 흔한 건 뭐 상세 불명으로 또는 약물 때문에 특정한 환경에 노출이 돼서 감염증에 의해서 간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에는 이식을 하게 됩니다. 선천성 질환이 7-80%고요. 환경에서 얻는 경우가 10% 정도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악성 질환. 간암이 어른만큼 흔하지는 않은데 어른은 간세포암이라면 애들은 간모 세포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종류의 암이 또 있어요. 네. 원인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진단하기도 쉽지가 않겠어요. 그래서 더 또 간이식을 결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성인 간이식과 이런 기저질환, 원인 같은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식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뭐가 좀 다를까요? 16세 미만에서는 간을 기증할 수 없게 법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생체 간이식이라는 건 어린이들은 항상 어른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어린이들이 비슷한 체격의 뇌사 간이식을 받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른 뇌사 기증자가 생겼을 때 반은 잘라서 성인 대기자에게 주고 4분의 1 정도는 잘라서 어린이에게 주는 분할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데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30kg 안 되고 13살 안 돼야만 그 분할 대기자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체 간이식 엄마나 아빠 내지는 가족분들에게 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성인이 성인한테 줄 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우측간을 쓴다라고 우리 간들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큰 간을 아무리 자른다고 해도 클 텐데 이렇게 똑같이 잘라서 소아에게 주면 되는 건가요? 사람의 간이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아니고 두 개의 옆이 있어요. 이제 어른이 어른에게 줄 때는 보통 오른쪽 큰 간을 주죠. 애들은 이 오른쪽 큰 간을 집어넣으면 사실 집어넣을 때도 없고 집어넣으면 성적도 나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왼쪽 간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작은 날개 부분만 떼어서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체 간의 15% 20% 정도 되고 아기 입장에서는 10kg에서 20kg 사이라면 자기 원래 간 크기랑 비슷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기의 아기가 아파서 기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엄마 아빠가 혈액형이 달라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아에서도 가능한가요? 2세 미만의 영유아에서는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를 가지고 자기 몸을 지키고 이제 1세 반에서 2세가 되면서 자기 몸에서 이제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기 입장에서는 혈액형이 다른 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잘 못 알아보죠. 오히려 어른들은 혈액형이 다른데 이식을 하게 되면 전처치를 많이 하죠. 면역 억제제도 더 쓰고 투석도 하고 수술 전에 약물 치료도 혈장 교환술 뭐 이런 거 다 하기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고도 비슷한 성적을 낼 수 있다고 그래서요. 요새는 이제 생체 간이식 할 때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고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처치를 하지 않고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혈액형 안 맞아도 괜찮죠? 외래에서. 네, 수술이 훌륭해서. 간들간들입니다. 어린이들이 간이 안 좋을 경우에 성장이 좀 지연되고 잘 못 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간이식을 하고 나면 기저질환이 완치가 돼서 성장을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건가요? 간이 나쁘기 때문에 손해본 부분 그 전에 네. 따라잡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좀 따라잡기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원래 100까지 컸어야 되는데 간이 나빠서 60을 크고 있었다. 네. 그러면 80, 90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키는 보통 평균을 따라가게 되고요. 청소년기가 돼서 이식을 받는 경우엔 따라잡이 성장이 좀 더디고요. 네. 1세 이전에 받으면 되게 발달 면에서 그리고 성장 면에서 두 가지 다 잘 따라잡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비만입니다. 이식을 받고 나서 비만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3분의 1 정도의 애들이 비만이 됩니다. 아, 못 그동안 먹고 너무 말랐다. 먹었던 거를 좋아져가지고 먹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약간 몸을 조심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면역억제제라는 약물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면역억제제가 입맛을 돋구진 않죠. 간이식을 받으면 면역억제제라는 꼭 먹어야 되는 약이 있거든요. 소화에서도 꼭 계속 먹어야 되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소화도 평생 먹어야 되는.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 몸이 한번 커지면서 그 약이 요구하는 양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스스로 챙길 나이가 되다 보면 안 먹고 그때 사춘기라는 네. 거는 눈빛이 변하고 네. 문콕 닫고 그러는데 외래를 오라고 하면 오나요? 그래서 보호자분만 대신 오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한번 거부 반응이 크게 오거나 종종 정말 원래에서 문제가 봤습니다. 네. 안 먹으면 문제가 되나 보죠. 그렇게 안 먹어서 거부 반응이 심하게 와서 목숨이 위태롭다든지 다시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정말 있나요? 있었죠. 재이식을 받은 친구도 있고 네. 이식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잘못되거나 학원 갔다 깜빡 잊었어요. 정말 약이- 깜빡 잊은 걸까요? 약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요?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힘들게 공부하는데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 와서 피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 이식하면 사실 이식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고 어떻게 고생했는지 기억이 잘 없어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금식을 유지한 다음에 공복 상태에서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들은 면역억제제들도 있거든요. 지금 뭐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교육하고 그러면 챙겨서 먹기도 하는데 애기들은 스스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약들은 어떻게 복용을 하나요? 면역제제 먹고 네. 금식하는 거는 어른이나 성인이나 똑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식을 최소한 전후 1시간이라도 꼭 유지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약사분들께서 복약 상담 똑같이 해주고 계시고요. 보호자분들 얘기를 들어다 보면 약물을 복용하는 시간을 조금 조절하시는 경우도 있고 노하우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크면은요 이식을 받은 간도 같이 커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있는 건가요? 간은 원래 잘 자라는 장기로 알려져 있어서 애들이 크면 혈관도 앞으로 자라날 것을 고려해서 크게 연결을 합니다. 자랄 수 있게. 이식을 하고 나서 소아에서만 발생하게 되는 좀 더 유념해야 되는 합병증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던 적이 좀 적으니까요, 아이들은. 네, 감염에 취약한 다른 거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비형간염 많죠. 많이 만연된 나라인데 예전에 한번 앓고 지나간 비형간염에 찌꺼기, 코어 항원이 있는 네. 간을 어른으로부터 아이가 받으면 10명 중에 3명은 없던 아이에서 비형간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형간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같이 해야 잘 지켜봐야 되는 예방접종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어린이들 소아에서 예방접종 스케줄이 빠듯하게 많이 있잖아요. 똑같이 맞으면 되나요? 거대세포 바이러스, 네. 앱스테인바 바이러스 두 가지는 예방접종이 없어요. 비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합니다. 일반인들도 어렸을 때 예방접종 다 네. 하지만 30% 환자는 항체를 못 만들어요. 그 외에 이제 흔히 다른 네. 어린이들이 하는 예방접종은 수술하고 안정기에 좀 이모. 접어들고 보통 수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때쯤 되면은 이전에 못했던 예방접종을 다시 스케줄링해서 시작하는데 보통 소아감염 선생님들께
의뢰를 드려서 다시 스케줄링해서 맞을 수 있게 이식 받고 나서는 이제 생백신을 못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특히 홍역이나 수두 이런 백신 같은 경우는 생백신이라서 네.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 감염병이 돌 경우에는 등교에 제한을 하라고 권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네. 네, 간이식을 받더라도 학교를 갈 수는 있는 거네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필수 예방 접종을 안 한 경우에 네. 왜 안 했느냐 사유. 이런 사유를 묻는 게 오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이런 사유로 생백신을 못 맞지. 맞는다는 것을 이제 소견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애기들도 이제 단 것도 좋아하고 많이 먹잖아요. 애기 치과 치료 받아도 되나요? 많이들 질문하세요.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됩니다가 답입니다. 아무래도 발치 그리고 충치가 생기는 네. 경우 이런 치과 치료 많이 문의하시고 이식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해도 되는지. 네, 이제 소견서를 갖고 오라고. 면역 억제제는 똑같이 복용하는 건 똑같고요. 대신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식 후에. 네.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치료하기 5일 전에 중단하고 치료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지혈이 잘 됐으면 다시 복용하도록 얘기 드리고 있고, 발치나 충치 치료할 때 계속 면역 억제제를 먹고 네.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술 당일날 그 항생제 복용이 감염. 필요해서 네, 저희가 처방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가 가능은 하되 의료진과 다시 한번 상의를 네. 하고 거기에 대한 저치를 하고 나서 치과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으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버거웠는데요.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끔 잘 설명해 주셔서 엄마, 이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제 조만간 예방접종이 시작됐다고 뉴스에 최근에 막 뜨고 있는데 우리 소아 간이식 환자들 코로나 백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다른 최은화 약들부터 교수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전 편을 이전 편 다시 한번 참고해 참조 주십시오. 최은화 교수님.